제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6번까지 풀었고요. 27번부터 들어갑니다. 44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풀이 1시간 들어보셨으니까 혹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다, 높았다라는 거죠. 이유는 선택지 중에 생소한 것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됐다. 자, 27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일단 문제에서 조선이 나왔으니까 조선은 아닐 거고요. 이것은 이 나라가 조선의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 1710년 18세기에 발행한 돈이다라는 거죠. 은화. 당시 조선의 인삼은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 인기가 많았고 주로 부산의 외관에서 그렇지 이루어진 인삼 교역을 통해 외관이니까 어디 일본과 이 교역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많은 양의 은이 조선으로 유입되고 이렇게 확보한 은으로 조선 상인들은 청에서 비단사됐다.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은을 또 청으로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싼 값으로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지금 나라를 찾는 거니까 일본 관련해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일본과의 대외 정책, 교린 정책이죠. 자, 1번 관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려 정종 때인데 관군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 고려시대 때 거란을 대비하기 위한 군대였다라는 거죠. 30만의 대군. 두 번째, 학문 교류를 위해서 망건당을 설립했으니 충선왕 때 중국에 관련된 거죠. 중국 연경에다가 세운 것이 망건당입니다. 자, 세 번째,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을 파견했다라는 건데 하정사는 정월 초하루에 청나라에 보낸 것, 또 뭐 있죠? 성절사. 성절사는 황제 혹은 황후의 생일 때 사절단 보낸 거고 천추사죠. 천추사는 황태자의 생일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어디?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에 파견된 사신을 얘기하고 있다. 네 번째. 기후약주를 체결해서 무역을 재개했다라는 거죠. 이거 광해군 때예요. 광해군 때 일본 애들이 불쌍하니까 무역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기후약조인데 당시에 배 20척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리고 세사미들 100석을 하사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사절 왕릉을 위해서 한성에 북평관을 개설했다라고 돼 있는데 태종 때 북평관을 개설한 이유는 여진과의 무역을 해라라는 거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건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2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붕당 정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흥문관에서 아래기를 윤국형을 우성진과 유성윤의 신복이며 또한 이성준과 한 집안의 사람이다.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당초 신묘 영간에 양사에서 정철을 탄핵할 때 정철 누구예요? 서인입니다. 서인의 당시에 정의를 모반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담당관 정철이죠. 탄핵할 때 옥당은 여러 날 동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의 정철을 탄핵했다 그러니까 동인 쪽이겠죠. 그렇죠? 유성룡이 다시 재상이 되자 윤국형 등이 선비를 구본하여 자기들의 붙는 자를 어디라고 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는 북인이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 그렇죠? 남인으로 갈렸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남인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인과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당파에서 나왔다라는 거니까 남인과 북인 중에 남인을 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번.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이끈 것은 북인이죠. 2번. 경신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했다라는 거. 서인이 집권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현적과 이양의 제자들이 주를 이루었다라는 것, 남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네 번째, 기해예송 때 자의대비의 기념복을 주장을 했다. 기해예송은 1차 예송 논쟁이죠. 그래서 1년설과 3년설이 대립을 했고 1년설이 채택을 됐죠. 1년설은 서인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차 1년설은 서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정열이 보반 사건을 내서 기축옥사를 주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철이에요. 정철이 수사관으로 있을 때 서인이잖아요. 그렇죠?
서인. 그래서 지금 남인에 대한 문제는 3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9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너무 어렵게 나온 거다. 29번 가종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최재우 경주에서 체포.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던 어디의 교주 최재우니까 동학이죠. 동학의 교조죠. 교조. 1860년 경주에 몰락한 양반 최재우가 창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앙문 보급에 기여했다라는 거. 아펜젤러가 개신교 신부지요. 그래서 개신교 관련한 학교를 설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속에 한 울림을 모시고 시천주를 강조했다라는 동학이지요. 세 번째, 일제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은 불교. 그래서 한용운 선생이 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래서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세생안 운동을 전개한 원불교입니다. 박중교가 창시한 원불교. 박중빈. 다섯 번째,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라는 거. 제사 금지죠. 천주교. 동학은요, 제사는 지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의 그 전통은 유지를 하되 평등 사상을 주장을 했던 것이 동학이고. 그래서 29번에는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인물 찾아보자라는. 이곳은 누가 낙향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했던 전라북도 부안군 반계 서당입니다. 반계 유형원이죠. 유형원의 호가 반계다라는 거죠. 균전론. 읽어봅시다. 그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 반계 수록을 저술했다라는 거요. 균전론. 유형원 맞습니다. 1번. 정조 때 귀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유득공. 그렇죠? 박제가 이 양반들이 활동을 했다는. 이 양반? 중인? 양반? 서울 출신이니까 중인? 그냥 2분 됐습니다. 두 번째, 동국지리지를 저술해서 사만의 위치를 고증하였다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세 번째, 지정설 주장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홍대용이지요. 중화사상 비판. 네 번째, 연행사를 따라서 청에 다녀온 열아일기는 박지원. 열아일기. 다섯 번째,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했다라는 거죠. 유영원의 균전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1번입니다. 밑줄근이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를 찾아보자. 하나, 대한제국. 대한제국이네요. 인민으로 전답은 토지, 땅을 가진 자는 이 관계를 반드시 소유하되 국외는 무효로 하고 본 아문에서 수납한다라는 거죠. 그 아래 보면 대한제국 인민에는 전답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으니라는 거예요. 외국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이 매매, 저당, 양도하는 자 모두 최고형이 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순창군에서 토지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순창군 훈련 총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언제예요? 대한제국이에요. 자, 지금 보면 대한제국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에 관련돼서 땅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자료에서 대한제국 때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지게죠. 그렇죠? 그래서 지게, 땅에 관련된 양전사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이만손 등이 영남만이소를 올렸다라고 돼 있는데 1881년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지 대한제국이 아니에요. 시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시기. 자, 두 번째,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을 했는데 1883년부터 84년까지 찍어냈던 조선의 관보였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관보 한성순보. 그러니까 조선이니까 틀렸고. 세 번째, 조선영평사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920년대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네 번째 보시면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용안포 사건인데 1903년에 있었어요. 대한제국 당시에, 대한제국 언제까지? 1910년까지니까 이때 당시에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이었다. 용안포 조차.
다섯 번째,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강원도를 침략했다라는 거죠. 1871년 신미 양요 때니까 조선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과 관련된 것은 4번이 정답이다. 32번 문제 갈게요. 밑줄은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외무성 아시아국장 백작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요즘 상하이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이 조선인 만명자 살해 사건 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중국에서 그는 일본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푸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자기 뜻을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에 정변을 일으켜서 기존의 대신들을 스스로 몰아내고 이게 다 뭐예요? 갑신정변이요. 그럼 지금 갑신정변 1884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이 사람이 중국에서 살해당한 이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김옥균이죠. 일단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는데 김옥균이 지금 중국 상해에서 살해당했단 말이죠. 누구에게? 홍종우에게. 그렇죠. 지금 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그는 일본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청푸전쟁이 벌어지는 틈을 타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변을 일으켜 기존의 대신 대부분 몰아내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김옥균의 갑신정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884년. 자, 스스로 참판에 오르는 듯 새로운 관료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개화당 정부에서. 그러나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주고심을 조선 민중은 일본인들의 협력을 그의 전제로 한 그의 개혁에 적대심을 갖게 되었다.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자,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도 불만이 많았다. 아무튼 지금 문제는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개혁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억번. 집광소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이거 동학농민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니은번. 토지 균등 분배는 동학농민운동밖에 없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 12개조예요. 디귿번. 청의 군사적 개입으로 실패했죠. 그렇죠? 청나라가 끼어들어서 갑신정변 실패했고요. 일본 애들 도망갔고요. 리을번 국가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32번은 됐고요. 우리가 3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칠판을 좀 지우고 33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편안하게 내주지 않았어요. 조금씩 꼬아내줬기 때문에 이 40회차 시험은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간발의 차로 1급 혹은 2급, 2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한 57점, 58점 맞을 거고 1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67점, 8점 이렇게 맞아서 또 안타깝네 하나만 더 맞히지. 이렇게 조금 난해하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떨어지신 분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물을 묻는 문제네요. 자, 본국은 서양의 여러 나라 중 귀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고 우위가 돈독해서 사절이 왕래한 지 열해가 됐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다. 서양 중에 하나래요. 이에 짐이 믿고 아끼는 종 이품 협판 내무부사 누구를 초대 주미공사에 임명하고 미국과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미국과 관련이 있고요. 첫 줄을 다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서양의 여러 나라 중에 니들하고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얘기하는 거죠. 1882년에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무부사 누구를 초빙해서 초대 주미공사를 임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초대 주미공사가 누군지 알아요? 모릅니다. 일단 박정양인데 와, 박정양이 초대 주미공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민영익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푸시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1887년에 초대 주미공사로 파견을 보냅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1번 민족교육을 위해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안창호 선생이죠.
안창호 선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제거하고 두 번째. 서유견면을 집필해서 서양 근대문물 소개했다. 육일준에 대해 한 내용이면 지금처럼 서유견문이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보빙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세 번째, 영국인 베델과 제휴해서 대한멜 신보를 창간했다라는 양기탁 선생이죠. 양기탁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양기탁 선생은 반드시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거고. 네 번째, 해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된 것은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분들인데 반드시 아닐 것이다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은데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천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 박정양이죠. 그래서 박정양의 진보 내각입니다. 독립협회 활동이죠. 그러니까 독립협회 하면 미국과는 조금 친미적인 성향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진보 내각이잖아요. 친미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완전 적대적이진 않았던 게 독립협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이 박정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6인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충 설명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 우리가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보세요. 그러면 1, 3, 4번이 제껴지기 때문에 2번 아니면 5번으로 푸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느낄 때는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렵게 문제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공부 너무 안 했나? 그러지 마시고 아니다. 좀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기억하세요. 자,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조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경을 물어보고 있다. 제1조. 중국 상무위원은 중국이에요.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개항을 했대요. 조선은 항구에 1876년 이후죠.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중대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원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청해 청나라 얘기 안 나는데 북양 대신에게 청해서 조선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게 한다. 지금 보면 청나라의 자꾸 청나라네. 중국의 대신과 우리나라 왕이 동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청나라 얘기거든. 이 내용은 뭡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끝나고 그에 대한 결과 청상인의 특혜를 제공해주는 조선이다. 1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라는 거죠. 1885년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으니 영국이 도와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1882년이니까 배경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1894년 청일전쟁이 터지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지요. 그래서 일본하고 청나라가 체결합니다. 요동과 타이안을 할양해 주게 되지요. 우리 지금 조청상민 수구역 청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세 번째, 99년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82년 이모군란 때 이 청나라가 도와주면서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요걸 체결하는 게 어떻냐라고 청나라가 얘기해서 청상인의 특혜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시전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전개했다. 이것은 뭐예요? 상권 수호 운동인데, 자, 요것의 배경이 됩니까? 만약에 결과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배경을 물어봤으니까 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운요가 강화도에 접근해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1875년 운요 사건이기 때문에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자료에 출제가 돼야 돼요? 강화도 조약이 출제가 되면 이것이 정답이겠죠. 그렇죠?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3번이 정답. 3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3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서울의 궁궐 탐방 다섯 번째 이야기.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 어디 궁을 찾아서. 근데 지금 보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쫙 보면 뭐가 보여요? 석조전이 보이죠. 석조전 하면
덕수궁 석조전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궁은 찾았어요. 덕수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한 곳입니다. 1897년 고종의 환궁지가 덕수궁이에요. 자, 두 번째. 두 차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라는 거죠. 1890 그 뭡니까? 광복 이후에 그렇죠. 광복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1946년 그리고 47년 두 차례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그게 덕수궁에서 열렸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일제강압 속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 덕수궁 중명전이에요. 덕수궁 중명전 1905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네 번째,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된 장소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안에서도 저 끝에 있는 건천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경복궁이니까 틀렸고. 5번, 궁궐 안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 있으니 이것이 뭐예요? 덕수궁 석조전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우리가 3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한국사 묻고 답하기. 무예 가에 대해서 알려달라. 초정부적인 정책 의결기구였고요. 총재 1명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되었고요. 총재 영의정 김홍집이에요. 김홍집 내각이 1, 2, 3, 4차인데 약 3개월 동안 21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으나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정부적인 의결기구 김홍집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제1차 가부개혁 때 군국기무처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는 군국기무처예요. 그러면 군국기무처는 무엇을 하기 위한 제도? 제1차 가부개혁.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공사노비법의 폐지를 결정했으니 평등한 사회가 등장을 한 것은 가부개혁도예요. 1차 가부개혁. 1번 정답. 2번. 임술농민분기를 계기로 설치된 것은 삼정의 문란 때문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삼정 이정청. 세 번째, 조광주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된 것은 소격서입니다. 훈구들이 좋아했던 소격서. 자, 네 번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자리를 잡은 비변사를 얘기하고 있죠. 다섯 번째 볼까요? 소속 부서로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뭔지 모르겠다. 근데 12사를 두었다라니까 통리기무 아문 있지요. 그래서 통리기문 아문의 아래에 12개의 기구가 있었으니 통리기문 아문 밑에 12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국기무처와 관련된 건 1번이 정답이죠. 37번 문제 들어갑시다. 37번. 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단 지역을 찾아야 되고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을 찾아야 돼요. 참정 김규용이 아르기를 가는 우리나라와 청의 경계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백성들로부터 그 지역이 이주해서 경작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수만호에 10여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청인들의 괴롭힘을 심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시내 부서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해서 황제니까 대한제국이죠. 황제 교화를 선포하고 호국을 조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도 문제인데 이 간도관리사를 파견했는데 서간도입니까? 북간도입니까? 당시 북간도지요. 북간도. 그럼 북간도에 대한 문제예요. 와, 어렵다. 자, 1번. 자, 숙무학교의 설립 목적을 파악한다. 보세요. 숙무학교가 뭔지도 몰라. 자,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 설치한 한인들의 무관학교가 숙무학교예요. 그래서 당시 1910년에 만들었던 단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대조선 국민군단은 우리가 압니다. 하와이죠. 하와이의 박용만이 1914년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군대를 조직했다. 세 번째, 동제사를 통한 한중 교류 상황을 살펴본다라는 거죠. 박은식 선생이 상하이에 1912년에 조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제사. 야, 지금 보면 모르겠죠.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 틀려줘야 돼요. 틀려줘.
그래도 지금 모르겠으나 꼭 이렇게 어렵게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선택지가 쉬울 거라고요.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말고 봐보자고. 네 번째, 중강단이 북로군정소로 개편된 과정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이 북간도예요. 북간도. 대종교잖아요. 그렇죠? 1911년. 아, 이거 모른다고요? 그래요. 모른다 칩시다. 북간도의 중강단을 모른다 쳐요. 중강단이 뭘로 확대 개편돼요? 북로 군정서군 김자진 장군. 김자진 장군의 천상리 대첩은 어디예요? 북간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건너서 올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유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장소를 확인한다. 도쿄지요. 도쿄. 28 독립선언은 3.1운동 바로 직전 상황이니까 1919년 2월 8일 있죠. 그래서 37번에는 우리가 정답이 4번에 있고요. 칠판을 좀 지우고 38번부터 들어갈게요. 38번. 너무 막 아유 이번에 어려우니까 틀리는 거 당연해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보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자. 좌절도 하지 말고.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역시 이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낀 김원봉은 의열단 단원을 비롯해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해. 자, 의열단 문제가 아니고요.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한 것은 1926년 이후예요. 자, 입교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이때는 중국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자, 이러한 움직임은 통일적 총지휘관 확립을 촉구하는 대독립당 촉성에 대한 선언 선포하는 등 민족협동조선의 재창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자라는 이런 통합운동이에요. 이를 먼저 정기 대표회의에서 한중합작? 그러면 1930년대인가? 봅시다. 군관학교를 설립해서 통일적 총지휘 기관인 전위투사를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으니 1932년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고 의열단의 활동 그래서 의열단이 지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독립군 장교를 양성을 하고 있는 이 모습 32년 이후 상황을 묻고 있다는 거죠. 1번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민족혁명당은 1935년입니다. 그래서 1935년 민족혁명당이 결성되고 여기에서 그 사회주의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탈하죠. 그러니까 1937년에 앞에 조선자를 붙이는 조선민족혁명당이 됩니다. 아무튼 이 이후에 이렇게 합당되는 것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이 합당한 민족혁명당이 1번이 정답이죠. 2번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의열단 행동 강령이죠. 한국독립당, 독립유일당 북정촉성회가 1926년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북정에서 열렸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는 1912년 임병찬의 그 활동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한성, 상하이, 연해주 지역의 임시정부가 통합됐다라는 거죠.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성정부, 그리고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통합을 하게 되는 그 모습. 1919년 상황이니까 1935년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3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와 나 경문이 작성된 사이에 있었던 일, 가와 나를 찾아야 돼요. 가. 자, 왕조의 마지막 군주, 우리나라 왕조의 마지막 군주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창덕궁의 주인인 53세 나이로 지난 4월 달에 서거했다. 지금 우리 민족의 통곡과 복상은 군주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고 경술련 이래, 경술련 국치일 1910년 그렇죠? 사무친 슬픔 때문이다. 슬퍼하는 민중들아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자라는 거죠. 순종의 인산이를 기해서 1926년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는 거죠. 자, 나번 한번 보실까요? 조선 청년 대중아 걸개해라.
청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항적 투쟁으로서 광주 학생 사건을 지지하고 성원해라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1926년 6월 달부터 1929년 상황을 찾아보자. 1번.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1923년에 김상옥 의사가 의거를 일으켰다라는 거지. 이전입니다. 두 번째. 자, 동아 일보를 중심으로 부나루도 운동인데 1931년부터 1934년까지 했다는 나 이후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자, 고액 소작류에 반발해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을 했으니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부터 1924년까지입니다. 네 번째.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의 선언은 1926년이죠. 정우의 선언 보세요. 26년이니까 가 이전이냐 이후냐. 자, 1926년 60만 세 운동 때 이 학생이 주도했는데 당시에 사회주의계가 다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60만 세 운동 이후에 우리도 이렇게 뭉칠 수가 있구나 하면서 정우회에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념보다는 국익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한 후에 얘기를 하자. 정우회 선언. 뭡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 이후에 시작되게 되는 거야. 4번이 맞죠. 5번.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백오인 사건을 일으킨 1911년이죠. 그래서 이때 백오인 사건을 일으켜서 신민회를 방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 39번에 4번이 정답. 4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무슨 총사령부 건물입니다. 지난 3월 이곳 충칭에서 만든 군대구나. 그렇죠. 복원되었습니다. 과거 임시정부의 중국 도움으로 가를 창설했다라는 거죠. 뭐예요? 한국광복군이죠. 여러분 한국광복군은 충칭에서 1940년에 만들어집니다. 1번. 김좌진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북로군정서군이죠. 북로군정서군 청산리 대첩. 두 번째. 자유지참전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우리 연합부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을 얘기하고 있다. 대한독립군단. 이거 좀 줄이기가 또 애매하네.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920년 자유시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 독립군 부대가 연합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는 거죠. 한국광복군이에요.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45년에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일본 애들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거죠. 네 번째,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의용대지요. 조선의용대 1938년에 사회주의계 쪽의 군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통해서 항일전쟁을 전개했다. 한국 독립군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쌍성부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한중 연합작전의 활동이다. 40번에 3번이 정답이고 4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근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일제정책. 이 그림은요.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됐던 이 시기에 1910년대잖아요. 너무 쉬운데. 자, 총독부가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건데 10년대 일제 치하에 식민 통치를 찾아보라라는 거지. 1번.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인력과 물자 국가총동원법 1938년. 그러니까 딴 아니고. 두 번째.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1920년대 이놈들이 친일파 양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회유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정고문 메가타이 주도로 1905년. 너무 쉬운데. 네 번째.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적용해야 했다라는 거죠. 1910년대. 자, 회사령 하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회사령의 설립, 그러면 회사령의 설립이니까 허가제고.
해사령을 폐지했죠. 1920년 폐지했어요. 이때는 신고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제냐 신고제냐 요거 가지고도 연도가 바뀌어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사령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제정하고 허가제, 해사령의 허가제가 시행됐다. 1910년대 4번이 맞고요. 자, 5번째.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뭐 사상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관찰령이나 이런 거 나오면 30년대로 보시면 됩니다. 민족 말살 통치예요. 그래서 41번에는 4번이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4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학술대회인데요. 우리 학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재형 선생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 최재형.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불리셨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당시에 러시아로 어린 나이에 가셔가지고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기반을 닦고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가들 양성했던 분이 최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선생이 없었으면 러시아 쪽, 연해주 쪽에서 굉장히 활동하기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발표 주제, 동해를 통한 본 제러 한일 의병 활동. 그리고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최재형. 안중근 의거도 도와줬다라는 거죠. 도움이 됐고. 아니 그냥 독립운동의 대부예요. 독립운동의 대부.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역사에 관련되신 분들은 최재형 선생을 다 압니다. 그렇죠? 원래 안중근 의사보다 더 유명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진짜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혀주신 분들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권업회 조직과 권업신문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연해주예요. 연해주에서 1911년 이렇게 이제 연해주에 발간된 신문이었다. 자, 2번째 서전서숙 설립과 민족교육의 진흥인데 북간도입니다. 북간도에서 서전서숙 1906년. 3번째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 신민회 활동이죠. 신민회가 어디 서간도에다가 만주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1911년 이렇게 신강습소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4번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이 1931년 이렇게 이제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다. 5번째 신한청년단 결성과 파리강화회의 참석. 상하이죠. 상하이에서 1918년에 있었다는 거죠. 지역을 물어봤으니 1번 그렇죠. 지역을 지금 문제는 가에 들어갈 내용이지만 문제 자료에서는 무엇을 연해주 지역을 물어봤잖아요. 연해주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42번에 1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는 좀 지우고 갈게요.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여러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능검 시험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을 한 분씩 꼭 독자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43번 문제. 밑줄근 이 부대 활동으로 오른 것 군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건물은 승은문으로 총사령관 지청춘이 이끈 이 부대가 길림지휘군과 연합해서 만주국군들 격파한 쌍성보 한국 독립군이에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쌍성보 대전자령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른바 한중연합작전이라고 공부를 했고요. 독호군 쌍이라고 외우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1933년 대전자령 전투. 자, 그렇다면 이제 됐어요. 이 부대 활동 한국 독립군을 얘기하고 있다. 1번 동북 항일 영군으로 개편돼서 유격전을 전개했다라는 건 한일 유격대. 항일 유격대. 생소하죠. 사회주의 쪽 항일 유격대입니다. 그래서 1936년에
조직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대전자령 전투 1933년에 한국 독립군이 승리한 전투입니다. 세 번째,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전배하고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 대한 독립군단. 그래서 우리 그 남만주 쪽에 북만주도 마찬가지고 독립군들이 연합을 했던 대군단입니다. 대한 독립군단. 네 번째,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했다라는 거. 북로군정서군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다섯 번째,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으로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다. 조선혁명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 한중 연합 작전을 같이 했죠. 그래서 혁의용대지요. 그래서 중국 의용대. 그래서 의용군. 자, 혁의군 뭐예요? 영릉가 전투지요. 그렇죠? 그래서 독호군상 혁의군영이라고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군대가 뭐예요? 한중 연합 작전의 군대였다. 자, 됐습니다. 우리가 44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가를 먼저 찾아야죠. 나의 연령이 이제 70하고도 만 3인바, 그러니까 73이에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금일 하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재물 탐내서 영예를 탐할 것이냐. 더구나 왜군 군정하에 있는 정권을 탐정한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 선을 메고 쓰러질지라도 1948년 2월 달에 김구 선생이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한 3천만 동패의 읍고함입니다. 자, 나번 볼까요? 이 민국은 김이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민주구임을 세상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해서 민주주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이 국회가 나왔어요. 전민족을 대표한 국회고 이 국회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한 정부다라는 거죠. 뭐예요? 1948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광복을 맞이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48년 2월부터 48년 8월 15일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1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는 50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초대국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 딱 들어가죠. 두 번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1946년 6월달 그래서 이 일이 난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는 훨씬 이전 상황이죠. 자, 세 번째.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조선 건준위는 언제? 광복과 동시에 1945년 8월 15일에 광복과 동시에 조선 건준위가 만들어졌다는. 자, 네 번째.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요것의 배경으로 인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자. 7월 달에 만들고 10월 달에 7월칙을 제시를 하는 거죠. 좌우합작 7원칙. 그래서 10월 달에 발표했다. 자, 5번. 민주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된 독립축성중앙협의회는 1945년 광복 직후에 이승만이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아니, 들어와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익을 통합했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44번에 1번이 정답. 자, 45번에 문제로 갑시다.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 자, 주문, 피고, 이국록, 최현배. 왜 10명은 최현배 조선어학회 10명은 함흥지방의 공판에 붙인다. 피고 장지현 1명 명수한다. 이후 본건은 1919년 만세 소요 사건의 신뢰에 비추어 그럼 1919년 3.1운동을 얘기하고 이때 비추어 조선의 독립을 장대히 기억하는 때 문화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피고 그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방법을 취하여 그 이념을 지도 이념을 산하 겉으로 문화운동 그 위에는 어문운동 그렇죠? 국어 관련된 얘기가 써 있어요. 문화운동에 가면을 쓰고 조선 독립을 목적한 실력 배양 단체로서 본건이 건거되기까지
10여 년이나 오랫동안 조선민족에 대한 조선의 어문운동을 전개했다. 지금 뭐예요? 국어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 활동 목숨을 내놔라라는 거예요. 지금 재판하면서 국어 활동은 뭐다? 독립운동이다라는 거죠. 최연배 조선어학회.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국학 연구자들 잡아서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1번 여의당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이 조선학 운동이에요. 1934년에 추석운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잘 보세요. 국어예요. 이건 국사입니다. 그렇죠? 안타깝다. 국사, 국어. 자, 두 번째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라는 거죠. 조선어학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에서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것을 총독부에서 알아서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조선어학회를 탄압하니 그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세 번째, 국어 이해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문연구소는 1907년입니다. 그래서 훨씬 이전 상황이고 네 번째, 개벽, 신여성 잡지 등을 간행해서 민족의식을 넓혔다는 천도교회 활동이에요. 다섯 번째,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으니 이것이 1920년대 교육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어활동과 관련된 것은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4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46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사실. 그러면 이 법령이 뭐냐? 제1조 호적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 17년 이상 제국 신민의 남자로서 육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육군 내신 정한 바에 따라서 보충에 편입할 수 있다. 제3조 보충병역 혹은 국민병역에 있는 자 또는 병역을 마친 자로서 전시 또는 사변시 육군부대 편입을 지원하는 이게 뭐예요? 지금 육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하에 군대로 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전시 그러니까 전시니까 1937년 이후일 상황일 거고 이 지원병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말이 지원병제죠. 자, 1938년 상황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걸 모른다고 해도요. 이거 이제 모를 수도 있죠. 지원병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1937년 이후 상황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신간회의 간부로 활동하는 변호사. 자, 신간회는 1927년에서 31년까지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 단체인데 37년 이후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두 번째, 원산 총파업 1929년에 있었단 말이죠. 세 번째,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하는 대한애국 청년단원인데 이것이 광복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부민당 폭파 사건인데 이것이 들어본 적 있어요? 어렵죠. 이거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이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를 탁 내버리니까 모르겠죠. 자, 네 번째, 잡지 어린이 창간호를 준비하는 천도교 소년회.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 21년 상황인데 됐고 다섯 번째, 조선물산 장려회 발기인대회에 참여하는 기업인 1920년인데 자, 지금은 20년대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37년 이후 상황인데 보세요. 요거 절대 아니죠? 요것도 우리가 알죠? 절대 아니에요. 요것도 대충은 감을 잡고 있으니까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요거 당연히 아니거죠. 그럼 3번 아니면 4번인데 우리가 볼 때 4번보다 3번의 색채가 크죠. 왜? 모르죠. 이건 아예 모르는데 이거는 이쪽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지워버리세요. 하나 남잖아. 3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만들었으니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자,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자,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버스가 강제로 헌병대 이송돼서 야당 의원 50명이 구금당했다라는 거죠. 광복 이후에 첫 번째 개헌입니다. 그것이 발췌개헌이죠. 그래서 비난국회에서 발췌개헌 뭘 싹 다 뽑는 거예요. 하나만 싹 뽑는 거죠. 발췌하는 거예요. 왜요? 대통령 간선제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제1차 개헌 발췌개헌 내용입니다.
자, 이후 상황을 22년 이후 상황을 지금 찾아봐라. 1번. 북한의 전면적인 남측으로 6.25 전쟁 1950년입니다. 이 50년의 6월 달에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피난국해에서 이 일이 있는 것이 이전 상황이죠. 이후 상황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반민특위를 습격했다라는 거죠. 1949년 상황입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친일파 청산이 안 됐고요. 세 번째, 정부 통역 직접 선거를 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직접 선거 3번이 발췌개헌 내용이죠. 네 번째,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이거 뭐예요? 남북 협상, 협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1949년 12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은 3번밖에 없어요. 자, 됐습니다. 우리가 좀 지우고 48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식이에요. 자, 정부가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본고사 폐지. 내가 이런 부분은 공부를 등한시했는데 큰일 났네. 그쵸? 대학에 졸업 정원제를 실시한 데 이어서 중학교 의무 교육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중학교 의무 교육. 요것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처음 시행한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처음 시행한 것은요. 전두환 정부예요. 1985년인데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은 노무현 정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처음. 전두환 정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볼게요.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전두환 정부예요. 1881년 프로야구 창단 전두환 정부 1번이 맞고요. 두 번째.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1998년. 이게 정권이라고 봐야 되죠. 정권. 하여튼 전두환. 자, 두 번째.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1998년. 이때가 언제예요? 김대중 정부 때죠. 세 번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1962년. 그래서 군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박정희 중심의 군부가 시행했고 63년부터 박정희 정부가 들어오게 됐죠. 네 번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으니 금모으기 운동은 2000년대라고 봐야죠. 그래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외채를 상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구명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죠.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 하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들어갈게요. 다음 헌법조항이 시행된 시기의 민주화운동.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예요. 무기명 투표를 해요. 40조 됐고요. 47조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 6년입니다. 6년제 임기는 유신헌법이요. 유신헌법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1972년부터 언제까지 끝난다고 봐야 돼요? 1979년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유신 체제가 끝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헌법이 끝나는 건 80년으로 봐야 돼요. 아무튼 197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정희 정권 됐습니다. 1번.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를 주장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라고 1964년입니다. 이때는 3공화국이에요. 그렇죠? 3공화국. 이때는 4공화국이잖아요. 자, 두 번째.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구국 민주선언이 발표되었다. 1976년인데 자, 이 유신헌법에 아주 악법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긴급조치권입니다. 긴급조치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그 판단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 운동은 1976년이니까 2번이 맞아요. 3번.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1960년에 있었죠. 이승만 정부입니다. 네 번째. 4.13 호원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민적인 저항이 발달이 됐어요. 1987년
전두환 정부 때 6월 민주항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 의장으로 한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1984년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렇죠? 지금 확실한 거는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50번 들어갑니다. 밑줄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개성공단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개성공단 착공식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정부는 30일 개성공단 착공식, 북한에서 남한에서 남한 인사가 참여한 곳에서 북한에서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1번,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이잖아요. 이때가 노태우 정부 때예요. 자, 두 번째,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날과 예술 공연단, 다시 얘기해서 이산가족이 상봉했다라는 거죠. 전두환 정부 때예요. 세 번째, 남북한 최초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12월 달이죠. 네 번째, 7.4남북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4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2007년. 그래서 제2차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여기 5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번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4회 고급 문제를 싹 다 풀어봤습니다.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모르는 부분은 체크하고,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공부하자. 아는 부분은 아는 대로, 모르는 부분 혹은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공무원 문제다, 뭐 어렵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회차에 저를 만나시면 안 돼요. 이번 회차에서 꼭 합격을 하시고요. 요번에 40회차, 44회차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 44회 해설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